이 장에서는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여기 이미 나왔던 건데 실러버스라는 개념과 뭐 전체적인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요소들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장 디자인 텀, 여기는 실러버스라는 내용의 단어가 여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과 실러버스가 동의어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말과 모든 여기에서 교재에서 봐야 되는 실러버스라는 말은 교육 과정이 아니라 교수 요목이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뭐 영국에서 will opt in this book for the common English American English uses cite here 이렇게 되는데 실러버스가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 말로 혼용될 수 있다, 같이 쓰인다인데 교육과정은 이거 아예 없습니다. 이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과정을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analysis 여기 뒤에 단어 뭐 있습니까? needs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러버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실러버스를 바탕으로 레슨 플랜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 티치성에서 프로시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실러버스이며 니즈가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로 가게 되면 포머티브적인 평가의 속성을 교육과정에서 평가가 계속 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전체적인 교육과정이다. 자, 먼저 아이들의 니즈가 무엇이고 언어는 무엇인지에 대한 교사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실러버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종결된 상태에서 서메티브 어세스먼트, 포머티브 서메티브 구분은 이후에 평가에서도 나오겠지만 중간중간에 교육과정 전체에서 평가가 반드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뭐 시골인지 도시인지 뭐 어떤 교육 상황인지 전체적인 시츄에이션보다 니즈 어널리시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니즈 어널리시스는 나왔고 또 얼마 전에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니즈를 포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니즈는 wants, desire, demands, expectations, motivations, lack, constraint, 그러니까 어떤 제약이라든가 동기 그리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대라든가 어떤 관심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말은 S가 붙습니다. Needs Assessment라는 말과 같이 interchangeable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나와서 서술형으로도 나와도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니즈 어널리시스가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고 objective와 subjective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subjective를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니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데모그래픽, 진짜 그러니까 어떤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전체적으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전체적인 능력이 어떤 능력이 많은가, what learners need to do in English. 영어를 가지고 왜 배워야 되는지, 영어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아나운서가 하려고 하는 건지, 스튜어디스가 하려고 하는 건지, 뭐가 어떤 목표인지를 이런 전체적인 objective한 것이 있는데 subjective한 것이 사실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적인 각각의 태도, 문화가 어떠하며 아이들의 기대가 어떠하며 그 다음에 개별적인 아이들의 언어 학습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언어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기반으로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어떤 스트래티지를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잘 못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학습 스타일을 선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학습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 어떤 비주얼한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적인 것을 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것들은 전부 다 개인적인 아이들의 학습 성향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한 수업이 뭐다? 니즈 어널리시스가 이루어진 수업이다. problematizing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교육과정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대비한다입니다. Potentially large number of things that could go wrong with the one best laid plan for the course. 그러니까
완벽한 교육 과정을 마련을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대비한다인데 시험에 이런 것들은 뭐 서술형 정도로는 볼 수 있는데 그냥 눈만 뜨면 맞출 수 있습니다. Specific goals. 여기 목표는 goal과 objective에 있어서 단어 용어 사용은 전체 교육 과정의 목표를 goal이라고 하고요. 한 차시의 목표를 objecti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bjective가 여러분들에게는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objective는 평가 가능한 행동 기술 동사 형태로 기술되는 것들을 전부 다 objective라고 합니다. 이것은 objective는 과업이랑 동일한 겁니다. 사실은 태스크랑 동일한 요소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업은 뭡니까? 성취 여부가 분명한 겁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생일을 알고 뭐 어떤 형태로 birthday party를 준비해야 될지 $100 안에서 birthday party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뭐가 되건 그런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 at the end of the course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전부 다 지도 안에 사용될 수 있는 학습 목표인데 뭐 그냥 넘어가서 상관없습니다. Conceptualizing course syllabus, conceptualizing 이것은 교사의 언어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학습 교수 요목으로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예로 functional focused opposed to form focused인데 form focused는 grammatical syllabus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structural syllabus. 그 다음에 function focused라고 하는 말은 교수 요목, 교육 과정에 있어서 언어는 어떤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커뮤니케이티브 실러버스는 펑셔널 실러버스를 기반을 한다입니다. 잠깐 머리에 주목 여기. 자, 실러버스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노셔널 펑셔널 실러버스, 펑셔널 실러버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렉시컬 실러버스 중요합니다. 단어가 모든 언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것은 렉시컬 실러버스가 출제가 되게 되면은 실러버스가 전체적으로 단어 중심으로 콜로케이션을 가르치는 형태로 쫙 줄서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태스크 베이스드 실러버스가 있겠죠. 그것은 먼저 타겟 태스크가 select, identify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학습 목표에 따라서 페다고지컬이 세부적으로 타겟 태스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거는 모든 것은 무엇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이다? 니즈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다를 항상 잊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커리큘럼 보게 되면 sequential list of grammatical, lexical, phonological forms to be taught again matched to the sequence of function.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언어 형태는 본질적으로 기능적 언어 사용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입니다.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단어와 문장, 통사, 이런 문법적인 모든 선택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도가 있는지 또 어떤 기능에서 사용이 되는 것들인지를 판단해서 시퀀싱이 된다입니다. 시퀀싱은 아이들의 니즈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교육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배정하는 겁니다. additional resource,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들이 요즘 뭐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아이들이 이런 어디셔널한 리소스는 각자의 개별적인 러닝 스타일에 따라서 취사 선택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미닝을 좀 더 아이들에게 클리어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입니다. 실물 교재 마찬가지입니다. 웰리와 마찬가지로 비디오, 비주얼적인 거 이런 픽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이들에게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티칭 툴들이다. Possible suggestions for assessment alternative. 자, 이 alternative와 tradition한 것을 구분해서 머리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것은 언어 형태 자체가 결과물입니다. 언어 형태 지식평가 자체의 목표가 있는 반면에 alternative는 지식의 형성 과정 그리고 좀 더 타당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타당하다는 말은 일상의 언어 사용과 유사한 언어 사용을 실제로 수행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들이 대부분 alternative적인 평가가 많다입니다. 뭐라고요? 과정 중심의 평가, 그 다음에 언어의 사용이 실제 언어 사용,
진정성이 있는 어텐틱한 태스크가 평가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가에서 다시 반복될 테니까 들어만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북이 이제 Criteria for Evaluating Choosing Textbook. 이것은 자 책에서 따로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리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결국 실러버스를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응? 그 다음에 텍스트북이 뭘 했다 안 했다. 이것들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하나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학습을 좀 더 유의미하게 해줄 것인가가 다입니다. 아이들에게 언어는 무엇인가 정확한 어떤 언어적인 언어가 무엇인지를 교육과정에서 실러버스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텍스트북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Learner needs라고 되어 있죠. 시험에 기출해서 계속 건드리는 것들은 텍스트북이 이게 할까요? 나을까요? 저게 나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텍스트북이 저 텍스트보다 좀 더 아이들에게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와닿는다는 말입니다. 삶과 연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상계 연관성이 있다는 말은 상과 연계성이 없을 경우에 좀 더 그 테크닉으로 퍼스널라이즈 시키는 테크닉 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됐던 거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던 건데 수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집중하는 것이 시험에 필요한 능력이지 그 외의 지식적인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Physical Characteristic Textbook 여기 한 가지 교육 과정에서 사용되는 텍스트북의 평가에 있어서 딱 보이는 피지컬적인 거, 일러스트레이션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은 first glance라고 합니다. first glance evaluation. 처음에 딱 보고 그냥 이것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First glance evaluation인데 이게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 in-depth evaluation으로 넘어가는 거입니다. 둘 다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재를 선택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세스먼트 다시 한번 여기에 트레디셔널한 것은 보시면은 퀴즈, 멀티플 초이스, MCQ, 그 다음에 fill in blank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케니컬이라고 되어 있죠. 이 미케니컬이라고 하는 말은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지 않는다. 미닝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단순한 언어 형태의 자세, student attainm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attainment는 평가의 목표, 결과물 자체가 랭귀지이다라는 말입니다. 언어 지식 자체가 그 평가의 결과물인데 alternative 한 것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평으로 좋네요. Portfolio, Conference, Observation, Interview, Self, Peer Evaluation 이런 등등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에비던스가 되는 겁니다. 뭐의 에비던스입니까? 얼터너티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평가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유무를 따지는 에비던스로 쓰면 됩니다. 얼터너티브를 한다고 해놓고 다 이런 거 넣어버리면 뭡니까? 위배한 겁니다. 시험을 이렇게 간단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Teacher benefit from looking in the mirror and ascertain if something in their own course syllabus design methodology assessment procedure should be modified.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육과정을 설계를 해서 선택을 했으면은 바꾸느냐 막 바꾸지 않느냐에 대한 기준도 뭡니까? 교사가 판단했을 때 내가 성찰을 해봤더니 이 평가 이건 내가 어떤 그 실러버스 이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시험은 이 modified 가지고 바꿨다 바꾸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또 출제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뭡니까? 출제가 지식적으로는 할 게 없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다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읽어내느냐 읽지 못하느냐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일령과 문학에서 그것이 가장 정점을 찍을 것이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문학이 안 나오는 겁니다. 희소성이 있는 일반 영어 지문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 교육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뻔한 내용을 자꾸 출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course revision 그래서 변화에 따른 니즈를 봤다가 에비던스가 되겠고 디렉션 첫 번째 한 것은 바꾼 내용이 뭐 코र्스 objective를 바꿨다 바꾸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했던 것들이 과거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뭐 이런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지식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10장 레슨 플랜, 이거는 2차 내용과 굉장히 내용인데 2차 내용이 또 1차에 약간 걸려서 나오기도 하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레슨 한 차시 수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뭐 goal과 objective의 차이점, 이거는 뭐 그냥 뭐 참조로만 보겠습니다. Performance Based Objectives, 자 수행 평가, 수행을 요구하는 어떤 학습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퍼포먼스,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수행을 서술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거는 학습 목표입니다. 옛날 문제에서 학습 목표를 써라라고 하는 문제가 혹은 유사한 내용들이 꽤나 출제가 자주 됐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읽기 수업에 있어서 요지 쓰기라고 하는 거 있었죠. 요지 쓰기 하는 것들이 이제 기출이 나왔는데 여기에 사실은 해당되는 거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읽기 지도에 있어서 그 내용이 교사가 무엇이 목표인지를 판단하고 또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간접적으로 교사 능력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겠는가 한 차시에서, 자 필요한 기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뭐 터미널 objective, enabling objective 됐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은 터미널 objective이고 enabling objective는 최종적인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scaffolding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돕는 것들인데 여기 enabling들은 전부 다 언어적인 요소가 많아요. when, where 뭐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 request information, 요청하기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해하기, 그리고 또 뭐 스케줄을 하는 데 있어서 10 question을 리스트 해보기, 예, 뭐 폴라이트한 폼을 사용을 하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서브태스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브태스크, 이거의 어떤 구체적인 최종적인 태스크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서브태스크입니다. 서브태스크를 못하게 되면 뭡니까? 이거를 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문제를 디렉션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What teacher did to prepare,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어떤 3번에 나오는 뭐 어떤 뭐 편지 쓰기라는 것을 위해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기적으로 그 한 차시의 수업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보고 그것이 활동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세스먼트 넘어가시면은 next you can do how can you determine whether your objectives have been accomplished? If your lesson has no assessment components, you can easily find yourself simply making assumptions that you are not informed by careful observation or measurement. Careful observation or measurement라는 것 자체가 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아이들이 학습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가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 요소가 뭐라는 겁니까? 평가라는 거예요. 평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인데 이거 딱 봐도 서술형으로 좋죠. 이게 이제 A박스에서 교사는 objective를 실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학생들의 지식의 attainment 혹은 수행 능력 정도를 평가를 이렇게 measure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은 에비던스나 뭐 그 실천 여부에 대한 부분은 어세스먼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했다, 아니면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formal assessment라는 말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informal assessment는 시험이 아니라 교실에서 교사가 하는 활동들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행동과 그 질문에 따른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은 학생들의 지식의 상태가 교사는 판단이 됩니다. 이 말 동의합니까? 자, 이런 모든 대화는 간접적인 평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교사가 자, 실제 교실에서 하는 질문들이나 대화들은 아이들의 언어상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informal assessment 형태로 볼 수 있다입니다. 그 다음에 make appropriate adjustment in your lesson plan for next da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행평가가 하는 역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형성평가가 하는 역할입니다. 내가 다음 차시의 수업에 대한 난이도나 내용에 대한 판단, 무엇을 가르치지 말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그 형성평가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교사의 교수 전략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형성평가는 아이들의 지식의 형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수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줍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extra class work 이거는 됐어요. 뭐 모바일 디바이스 등등의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플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tudent talk, teacher talk 있는데 이건 뭐 상식으로 student talk time, teacher talk time CRT는 어떤 것이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teacher talk time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입니다. 간단하게 student talk time이 많은 게 CRT라고요. 뭐 간단한 에비던스 쓰기 정도로 출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레슨 자체를 보고 샘플인데 안 보셔도 시험의 준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1장에서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장 Techniques, Textbooks and Material 이전 장의 내용과 연장입니다. 여기서는 테크닉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실에서 사용되는 활동들입니다. 테크닉은 액티비티라고 하기도 하고요. 태스크라고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communicative task-based instruction 과학 기반 수업 CLT 중심의 활동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는지 widely used technique can use chosen to accomplish various purposes within the classroom. 자, purpose라는 것은 말하기 능력이 있겠죠.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커뮤니티 컴피던스를 배양할 수 있는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기평생각하면서 몇 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manipulation, communication, continue. 그러니까 극단이 있는데 여기는 manipulation은 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eaning과 언어에 대해서 통제를 하느냐, 통제를 하지 않느냐입니다. 아이들은 훨씬 커뮤니케이티브적인 활동이 굉장히 과부하가 심한 활동입니다. 자, manipulative는 technique that totally controlled by teacher and implied predictable response from the students. 기대되는 답이 있는 겁니다. 답이 있다입니다. 이것은 언어가 통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의미에 대한 부분도 통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 manipulative의 대표적인 것이 mechanical drill이라고 합니다. 자, communicative는 open-ended다 그리고 unpredicted다라는 말은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각자의 개인적인 의미를 존중한다입니다. 이것이 CLT에서 하는 learner centered이고 이거는 teacher centered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맥락을 만들어 놓으면 활동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바로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출제가 됐잖아요. 교사가 통제하느냐 아니면은 학습자 중심의 그룹 워크냐 이런 형태로 출제가 이전에 과거에 됐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 facilitator, controller라고 이미 됐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인데 그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이 에비던스인데 뭐 코로 찬팅을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큐를 줘서 통제하는 이런 요소들을 이제 답에서 쓰게끔 했었습니다. 자, 단순한 그 테크닉들 여기도 연장입니다. 얼마나 통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언어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CLT는 언어 사용에 대한 통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CLT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을 할 때는 Task Based Instruction을 얘기하는 건데 Task Based Instruction은 랭귀지에 대한 측면에서 학습 목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과외 성취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Fluency Oriented, Meaning Oriented이지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사용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Mechanical, Meaningful, Communicative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는 테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크닉의 형태는 사실은 정체는 드릴입니다. 모든 드릴은
정확성 중심의 활동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드릴은 accuracy를 promoting하는 활동입니다. 심지어 커뮤니케이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부분이 학습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다입니다. 다만 먼저 여러분들은 구분을 미케니컬과 미닝풀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미케니컬인데, 미케니컬은 one correct response from the students and have no implied connection with the real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헷갈리죠? 이게 중요합니다. No reality입니다. No connection with reality. 실제 의미와 관련성이 없다입니다. 초점은 언어 자체에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오디오링걸 메소드에서 취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드릴이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미닝에 대한 이해를 동반하지 않는 언어 형태에만 초점이 있는 것을 미케니컬 드릴이라고 하고, 그 세부적인 어떤 테크닉으로 뭐 substitution drill, 뭐 repetition 뭐 이런 등등이 있는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some reality, 자 여기서 그 미케니컬과 미닝풀의 차이점은 some reality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그냥 미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언어가 어떤 의미를 띄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 이제 meaningful입니다. 여기 stretch the concept of drill too far 인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reality라는 점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자가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실제 이 언어가 실제 상황과 일치한다입니다. 여자가 밖에 서 있어라는 말을 모르고 하면은 이쪽으로 가고요. 여기에서는 실제 여자가 서 있는 쪽으로 가리키면서 상황과 언어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오디오링걸 메소드에서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verbal cue 대신 큐 카드를 주는 것입니다. 자전거 보여주고 이게 상황입니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디오링걸 메소드에서 드릴하는 것은 그냥 큐, 픽처 큐일 뿐이지 이렇게 미닝풀 드릴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 지식에 의한 지나친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여러분들이 막아야 되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시험을 보는 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됩니다. 저도 가끔 경험합니다.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차를 좋아해서 차 브랜드에 특정 별표 있는 차가 있죠? 그거를 차가 아닌데 다른 걸 보고 그게 이 차인가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 의해서 모든 걸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지식을 정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40점대와 60점대, 70점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합니다. Meaningful practice, 자, virtually useful virtually in any cognitive classroom. 자, 여기 meaningful practice가 모든 의사소통 수업에 의미가 있다, useful하다라는 말은, 자, 이게 좀 이상하죠? 이 말은 자동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meaningful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정보 처리가 통제가 되어 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보 처리 과정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 있다. 아이들이 의미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림이나 상황이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자를 가리키면서 여자가 밖에 서 있니? 이 말은 아내가 아니라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걸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Woman is outside, standing outside. 근데 여기 다음에 form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보 처리가 이제 복잡해집니다. meaning과 언어 형태를 둘 다 정보 처리해야 되는데, form focused communicative practice 되는데, 이 practice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드릴은 인지주의 학습 과정에서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습입니다. 드릴은 다시 정확성 중심인데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특정 언어 형태를 점점 뭡니까?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돼야 되는 거겠죠? 자동화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연습시켜야 됩니다. 계속 그것이 무의식적이고 자동화될 때까지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정보 처리가 복잡하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커뮤니케이티브적인 프랙티스 혹은 폼 포커스드 커뮤니케이티브 프랙티스라 되는데, 다른 말로 그냥 커뮤니케이티브 드릴입니다. 이 커뮤니케이티브 드릴은 여기 지금 이게 언어 형태, 정확성 중심일 때 이 과거형이 정확성 중심의 언어 형태이고요.
meaningful reply 헷갈리죠? 여기 meaningful reply라는 말은 각자의 답변이라는 겁니다. I의 답변입니다. 위에는 어떤 meaningful적인 reality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일치하느냐 아니면은 I의 대답이 I에 의해서 선택이 되느냐라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 communicative reality and past tense information, communicative reality라고 되어 있죠. 앞에는 그냥 some reality라고 되어 있었고요. 됐습니까? 단순하게 meaningful은 상황과 일치한다 일 뿐이고요. 여기에 communicative reality는 일상의 언어적인 속성이 드릴의 형태로 시행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communicative와 meaningful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CLT에서는 뭘 지향할까요? communicative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communicative reality를 past tense formation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게끔 하는 형태, 이렇게 하는 것은 communicative drill이다. 자, 질문 기출에서 be going to 사용에 대한 것을 목표로 스케줄을 해서 아이들이 언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표를 그려서 만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일까요? meaningful일까요? communicative drill일까요? 분류라면은 communicative입니다. 알겠죠? communicative, 그게 communicative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communicative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뭐 추가적인 어떤 개념의 확대로 뭐 오픈엔디드다, 뭐 커뮤니케이티브다 이런 말들인데 오픈엔디드란 말은 어떤 말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이가 의사소통 속성적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모름으로 따라서 의사소통적인 속성이 있는 드릴이다. 뭐가? 특정 패턴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계속 사용된다. 지금 ED가 계속 사용되고 있죠? 커뮤니케이티브와 미닝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드릴에 대한 거. 공통 분모. 큰 거는 뭐죠? 드릴입니다. 드릴. 여러 가지를 제시해서 이제 티처 1과 티처 2가 대화하는 거를 쭉 들으면 뭐 이것저것 막 있는데 전부 다 공통 분모는 보니까 드릴이었어. 근데 이때 플루언시라는 말이나 태스크라는 말을 섞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케니컬과 미닝풀과 커뮤니케이티브를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대화를 만들면 여러분이 드릴이 생각이 날까요? 태스크가 생각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클로즈가 정답이었을 때 뭐 다른 답을 막 생각을 했었고요. 포뮬리티가 정답일 때 레지스터를 학생들은 답을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보다 훨씬 깊게 사고합니다. 훨씬 깊게. 왜냐하면 공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귀납적으로 보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사고를 확대하세요. 확대. 넓게 보도록 합니다. 다음. 이거는 넘어가고요. 여기 뒤에 나오긴 하는데 질문하는 것이 여기 테크닉 통제되어 있다고 했죠. 통제에서 질문은 대부분 디스플레이 퀘션이 만약에 사용이 되면은 지식의 어떤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질문이 디스플레이 퀘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실 활동 자체가 커뮤니케이티브적이지 않다는 에비던스입니다. 됐습니까? 드릴 역시 repetition, substitution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 미케니컬적인 모든 활동이 가장 통제가 심하다입니다. 됐죠? 통제가 심한 것. 자, 그 다음에 통제가 덜한 것 쪽으로 semi-controlled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information transfer 내용이 통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verbal 것을 non-verbal 형태로 모드를 옮기는 겁니다. 여기 application of form, one mode, 그러니까 visual한 것을 another writing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반대입니다. 글쓰기 여기 지금 읽은 내용을 어떤 시각적인 자료로 바꾸어서 내용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information transfer입니다. Involve some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Student fill out the diagram. 요 다이어그램 있죠? 결과물은 다이어그램이에요. 내가 듣고 이해한 것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제시하는 것. 이것이 인포메이션 트랜스포 형태이다. 이것은 평가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포메이션 트랜스포는 특정 정보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를 리스닝에 있어서 평가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포메이션 트랜스퍼입니다. 출제가 되었었고요. 기입형으로 서술형으로 출제가 과거에 됐었습니다. 근데 기입형으로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를 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때 쓰게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러면은 다른 스킬이 통합이 되어서 타당도가 떨어지겠죠.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가 이게 판단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뭘 평가하는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가 중요한 건데 통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텍스트북 애더테이션 이거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 Teacher Resource Book 이거는 옛날에도 뭐 사용이 됐다 안 됐다 객관식 때는 Teacher Resource Book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Student Textbook에 대한 것이 뭐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요. Really는 Object인데 다양한 물건들입니다. 물건들. 그런데 Specific Reality to the Classroom 실제 교실에서 현실에 대한 투영을 할 수 있는 실체, 물건들이 멸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tangible object인 겁니다. Stimulate the kinesthetic connection. 자, kinesthetic 줄치고요. kinesthetic 만지는 거죠. 만져보고 또 이렇게 뭐 한번 사용해보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kinesthetic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멸리아가 교실 활동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TVP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사실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이건 없었던 건데 지금 뭐 개정되면서 들어갔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 사용 목적이 뭐다가 중요하겠죠. 컴퓨터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크게 어떤 발음 지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의 기회가 압도적입니다. 피드백과 상호작용의 기회가 멀티미디어가 사용되는 근본적인 모든 교수 과정에서 이유입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컨퍼런스 합니다. 그럼 뭐 할까요? 선생님이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Self-made paper-based visual aid.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트나 포스터 이런 매거진 등등등이 이제 교실에서 비주얼적인 형태로 사용이 되는 형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은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비디오나 뭐 이런 것들 넘어가시도록 합니다. commercially 지금 우리 교육과정은 커머셜 이거 없습니다. 그냥 국정교과서 사용하는 것.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